제가 주성님과 같은 청와대 동문입니다. 근데 뭐 북한 학생들하고 또 이제 수업을 초등학생 5, 6학년을 4학년, 그걸 4학년 때 생각했다고? 아, 부모님이 좀 나름대로 좀 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거의 중고등학교 때부터죠, 그죠? 그때부터 유학을 해서 지금 중국 로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주 외모가 출중한 유학생을 모시고 두 분이 자꾸 웃으면 어떡해. 나도 안 웃는데, 아, 나 웃었다. 아, 예, 그럼 안 되는데. 본인 소개부터 간단하게. 현재 20살이고요. 지금 북경에서 항천대를 다니고 있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항천되면은 항공항천되면은 막 항공우주 막 이런 거라서 네, 맞아요. 최근에 막 중국에서 막 우주선 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학교 출신이죠. 대부분 이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네.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학교에서 좀 항공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일종의 것도 뭐 국뽕이 엄청 들어가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그쪽에서 학생들이 좀 국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어서 저는 현재 칭화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수라고 합니다. 청와대. 네. 청와대죠. 아니요, 그죠? 명칭을 칭화대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원래 한국에서의 한자 도금은 청와대인데 네. 칭화대. 네. 시진핑의 모교로도 시진핑 주석의 모교로도 유명한 학교죠. 시진핑 주석 2015년인가 그때 방한했던 거 기억하죠? 모르는가. 하여튼 아마 그 고3 때나 고2 때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서울대인가 어디에서 대학생들 모아놓고 간담회 같은 걸 했는데 어떤 대학생이 질문하는데 저야! 무슨 이렇게 딱 이러는데 제가 주성님과 같은 칭화대 동문입니다. 한국 학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래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뭐 그쵸. 막 이런 이게 뭐 어쨌든 나중에도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참 학교 동문 이런 선후배 관계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네. 아주 그렇게 끈끈하진 깊진 않잖아요, 않은 그죠? 것 같아요. 글로벌 무슨 뭐 이런 거 따지면은 항상 입에 오르내리는 또 칭화대에 다니고 있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둔 박지수 양하고 우주 산업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그 항공 항천대의 이준혁 군을 모시고 오늘 토픽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활을 했잖아요. 네. 몇 살 때부터 했죠, 그러면? 저는 15살 때 중국을 처음 갔고요. 지금 횟수로만 따지면 한 5년 차예요. 중학교 때? 그쵸. 중학교 3학년 때 가서요.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가 이제 북경에 있는 중학교로 입학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쵸. 북경에 있는 중학교도 입학을 했지만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그 로컬 학교에 있는 국제부도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왜 특별하지?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중국 유학을 간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중국인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예. 그런 학교를 좀 많이 가게 되는데 아, 로컬 학교가 아니라 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히 국제부. 만들어 놓은 반 국제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는 한국 학생 말고도 다른 외국 학생도 있었겠네요. 일단 한국 학생들도 좀 있는 편이었고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왔어요. 막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는 다 기본적으로 있고 저는 심지어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북한 학생들하고 또 이제 수업을 듣게 돼가지고요. 그 중학교 때? 네,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북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아, 맞다. 중국은 중학교라 그래서 이제 고중까지 쳐서 거기서 6년제죠?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예, 되고 거의 있어요. 그러면서 8학년, 9학년, 10학년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수 씨는 저는 이제 12년 차 정도 됐어요. 약간 플렉스가 있는데 나 너보다 나 더블로 더 살았어. 부심이 있어요. 예. 12년이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 쯤에 갔어요. 그럼 로컬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소학교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소학교까지 네. 소학교부터 갔나요? 네. 5, 6학년쯤에 갔어요. 중국 학교가 모여있는 지역에 살아가지고 우리 지수 학생은 초중고로 다 거기 로컬 네. 그래서 중국인들하고 같이 네. 공부하는 그런 데를 다녔군요. 어쨌든 뭐 서로 간에 어쨌든 약간 색다른 이제 경험들과 환경을 같이 했었으니까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도라는 것도 생소했을 테고 당연히 초등학생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을 테고 그죠? 부모님이 선택을 했을 텐데
보통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쪽에 이주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은데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혼자 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초등학생 5, 6학년을 생각하면 4학년이에요. 4학년. 이거 점점 캐릭터가 변화하는데. 약간 잘못. 처음에는 4학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상해로 처음 먼저 갔었거든요. 4학년 친한 친구가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네, 4학년 때 친구랑 그냥 앞으로 막. 네, 중국이 이제 점점 발전되다 보니까 그 4학년 때 생각했다고? 부모님이 아, 부모님이지. 상해에 있다가 저 혼자 또 청도로 넘어가고 그 친구는 또 호주로 넘어갔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정리하면 그 애들 둘만 그 상해를 보냈는데 한 명은 적응을 제대로 한 거지. 그래서 상해도 아니다. 청도 약간 물가 싸니까 거기 보내고 그다음에 한 명은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호주로 갔네. 네. 그런 거죠? 네. 그 애만 이렇게 보내기엔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아빠도 예전에 유학을 다녀오셨고 엄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육아에 지쳐서 보낸 건 아니다. 그쵸. 네. 아, 그러면 말잘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남동생 있어요. 남동생도 혹시 나중에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남동생은 중국은 죽어도 싫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뜻에 반해서 반하고. 아니야, 그거 좀 들어보면 어쩌면 정말 그냥 지수 씨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보낸 걸 수 있어. 아무튼 그건 나중에 밝혀지는 거로. 준혁 씨는 어떤 계기로? 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비슷한 케이스였고요. 아, 육아에 지친 부모님. 뭐 그런 쪽으로 비슷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도 일단 글로벌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그리고 또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4, 5년을 이제 한국에 있는 캐나다 국제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됐고 또 이제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제 미국이나 좀 다른 보딩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생 되면서.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들 다 가는 미국보다는 좀 새로운 언어를 익힌 다음에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뿌리를 뻗쳐 나가면 어떻게 했냐 싶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엄마랑 또 이제 같이 중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계기는 일반적이진 않네요. 네, 그죠? 그렇죠. 여기는 지수 씨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좀 조기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여기는 굉장히 아주 특수하게 부유 플렉스 이렇게 좀 있는 캐나다 국제학교를 가니까 여긴 좀 나름대로 좀 사는 이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상해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치지만 네. 청도에도 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왜 갑자기 청도로 갔죠?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걸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일종의 뭐 한국인 가정의 홈스테이식으로 있었던 건가요? 네, 홈스테이 생활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 쭉이지만 네. 고중 생활을 한국 교민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거군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부모님 왔다 갔다 하시고 네, 그다음에 방학 되면은 한국 오고 이런 생활을 했겠네요. 네. 저도 이제 북경에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이제 도와주시긴 했지만 저는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맹무삼천지견은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북경에 당시에 처음 갔고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 왕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코리아타운이죠. 네, 코리아타운에 가서 좀 이제 생활을 하려면은 좀 더 약간 적응하기는 편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한국어만 계속 쓰고 중국어를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어머니가 좀 아무래도 생활이 힘드시다 그런 걸 감수하시고 이제 학교 바로 앞에 아파트를 잡아서 거기서 생활을 아, 그러면 이제 준혁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같이 네, 들어와서 맞아요. 있었던 같이 거군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을 해주셨어요. 둘이 조기 유학은 같이 했지만 한 명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정말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있었던 거고 이거 나름대로 이거 역시 좀 되게 클래스가 좀 있어. 그죠? 따뜻한 맨날 아침밥 먹으면서 등교하고 그런 거였죠.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저도 따뜻한 먹방 먹었어요. 아니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요즘 홈스테이 밥 잘 아, 설마 설마 제가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했겠어요? 콩지팥 치다니 뭐 찬밥 먹였겠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에 유학 가면 한국 유학생들이 지금 준혁 씨 어머님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코리아타운이나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모이는 데 있고 학생들도 자기네 한국인들하고 몰려다니니까 얘가 한국말이 더 늘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 말장난만 엄청 늘고 애들하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사교육 받느라고 정신없고 오히려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국에는 아무래도 딱 그 사람들만 매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한국말이 엄청 늘었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지 한국어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랬는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건 되게 잘하신 것 같네요.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좀 되게 현명한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수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 교민 홈스테이긴 하지만 되게 로컬 학교에서 있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 성장 과정에서 한국인 친구들보다 중국인 친구들이 더 많았겠어요.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 친구는 다 중국인이고요. 예. 그냥 홈스테이 친구들 정도? 네, 중국어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이라는 어떤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서 어제도 조기 유학을 두 분은 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사교육은 그럼 어때요? 중국 사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심지어 누가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제일 바쁘다며 학교에 가지고는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뭐 영어 학원 등등등 해갖고 애가 한 11시, 12시쯤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할 정도 하는데 사교육 어때요? 그쪽 중국은? 학원은 있긴 있는데 제 주위 친구들 보면은 과외는 했어도 학원 다니는 친구는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원에는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원 자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 후에도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입시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학교 수업 공부 위주로 했어요. 왜냐면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하고 진짜 시험지만 풀어도 몇 시간 후딱 지나가거든요. 야자도 있고 하니까 거의 학교 오, 중국 야자 있어요? 네, 야자도 있어요. 거기는 야자가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완즈시. 거기도 약간 자율적이지 않은 약간 반강제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거의 필수라고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제부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4시 정도에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로컬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걸로는 굉장히 일단 중국의 내에서도 좀 로컬부가 들어가기 힘든 학교도 알고 약간 명문 그런 고중이었구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있어서 항상 제가 느꼈던 게 4시에 하기도 하고 한 저는 6시, 7시쯤에 이제 딱 놀러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로컬 학생들이 이제 학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국제부 학생들은 조금 더 널널하고 로컬 학생들은 야 너희들은 우리 국내 로컬 명문임을 네, 잊지 맞아요. 말고 좀 더 빡세게 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공부를 늦게까지 했던 걸로 알고 아마 그 6시가 아마 기본 학교 시간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학교에서 야자를 하거나 좀 이제 남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도 저는 기억을 했어요. 똑같이 숙제는 엄청 많았어요, 국제부도? 숙제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뭐 해오나 안 해오나의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여기서 문제인 거야. 안 했어. 안 했어. 숙제를 안 해왔어. 우리 땐 그냥 그냥 이거 중국은 어때요? 숙제 안 하고 말 안 듣는 학생.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걸 봤어요. 다른 학생 다 보는 앞에서 네. 어떻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억나요? 네. 그 분노 조절장애네. 여자 선생님. 네, 여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